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 그냥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4월 10일에 선거날에 분당 임장을 다녀오고 느꼈던 것들 간단히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본이 없어서 좀 늘어질 수도 있는데요. 주제는 분당 공무원 3, 4단지의 리모델링을 보면서 느낀 리모델링 개발 전략 방식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공무원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주를 마치고 공사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장을 갈 때마다 분당에 참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탄천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 3단지, 4단지의 개발 전략 방식이 저는 결과적으로 아주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자이든 타이든 지금 잘 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공무원 3단지, 4단지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재건축 사업성이 이제 나오는 애들인데 좀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개발이 뭐 저층주공 아파트처럼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양호한 편도 아니고 좀 타이트한 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어차피 10%,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요. 다만 리모델링 추진이 한창이던 2018년에서 2022년에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재건축의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되는가를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이 되면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재건축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시면 구축 아파트의 매수 가격에 공사비를 더하고 일반 분양 기여분을 뺐을 때, 뭐 여기서 분담금이죠, 결국에는.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이게 비싸냐, 이게 비싸냐를 비교했을 때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의 그 값이 더 높으면 개발이 진행됩니다. 충분히 높다면요. 뭐 거의 비슷하면은 진행이 어렵겠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 이주하는 동안에 거주 비용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충분히 높으면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비는 이제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상수로 보면은 결국 신축과 구축 가격의 차이, 그리고 일반 분양 기여분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 3단지, 4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2018년 당시에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능, 리모델링은 가능한 상태였고요. 지금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와 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축이 타이트하게나마 가능한 겁니다. 단 재건축 사업성은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트한 편이어서 재건축 일반 분양분이 적고요. 리모델링 또한 일반 분양분이 적은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안 나오던 재건축 사업성이 나와졌다고 해서 사업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이 가능할 정도로만 사업성이 좋아진 것으로 보면 되고요.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도 이 신축 아파트가 높아졌듯이, 리모델링이면 보통 지어지는 그 수준에 따라서 뭐 3년에서 10년 정도의 신축 아파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축 혹은 준신축 정도의 그 레벨이라고 봤을 때, 리모델링도 신축 아파트가 확 높아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성도 좀 개선이 되고 재건축 사업성도 개선이 되는데, 이게 재건축이 안 되던 게 가능할 정도로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크게 사업성상에 뭐 하나가 압도적으로 더 좋다까지는 아닙니다. 일반 분양 기여분이 재건축 쪽에서 확실히 더 많았다면 재건축이 압도적으로 좋아졌겠죠. 대표적으로 저층주공 아파트가 있겠죠. 결국 공무원 3단지나 4단지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크게 사업성상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상이 있어요.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이라는 영상인데요. 초반에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조회수가 꽤 높은 편에 속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이제 8분짜리 영상인데 앞으로 15년 동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떻게 흘러갈지 압축해서 엑기스만 설명드린 영상이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공무원 3단지, 4단지는 여기에서 2번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준공연도 1990년도 초반 아파트들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성에 따라서 분류를 4가지로 했을 때 재건축이 아주 높은 사업성으로 가능한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아주 좋지는 않은 곳, 그리고 재건축 불가능한 곳들, 이렇게 크게 나뉘었을 때 방금 공무원 3단지, 4단지는 이 2번에 해당이 되고,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리모델링 아파트에 해당하는 3, 4번 카테고리에 포함된 아파트들과 2번은 재건축도 되고 리모델링도 되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리모델링만 됐다가 요즘 들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사업성이 개선된 곳들도 많지만 여전히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그 사업성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고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는 이 2번 카테고리의 개발 전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2번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 공무원 3단지, 4단지 아파트처럼 리모델링도 되고 재건축도 되지만 어느 하나 사업성이 훌륭하지는 않은 이런 단지들은 개발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전략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으로 처음부터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아예 리모델링을 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저희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점점 뜨고 있고 앞으로도 이 얘기는 15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선도단지의 조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해서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는 전략, 선도지구, 응모의 전략,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좋은 전략에 해당하는 전략이고요. 나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법의 혜택이 적용이 될까 싶어서 일단 기다려 본다, 혹은 리모델링 파와 재건축 파가 나뉘어서 발전적인 토론이 아닌 의미 없는 논쟁만 한다, 이러면 이제 개발 추진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한 요 정도 경계, 재건축이 안 그래도 양호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재건축 사업성이 안 그래도 양호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즉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뜻이고, 혹은 일반 분양분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있었던 아파트 단지라는 뜻인데요. 정부는 이런 단지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용적률을 좀 더 높여주고 그 높여준 부분의 상당 부분을 떼와서 기부 체납에 활용하고 싶어 해요. 대지 지분이 타이트해서 어차피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는 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높여줘도 거기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처음부터 적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대지 지분 많은, 그러니까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들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함께 설명드렸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1990년도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이주를 할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폭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순번을 부여해서 재건축을 진행시키려 할 텐데, 수많은 신청 단지들 중, 수많은 이 특별법 응모 단지들 중 정부가 원하는 선도단지 1번을 부여받을 후보는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사업 안 하겠다고 할 만한 이런 조율이 안 되는 단지는 일단 후보 단지에 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할 단지는 첫 번째로는 기부 체납에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지 자체의 단합력이 굉장히 좋아서 동의율이 빠른 시간에 압도적으로 많이 모인 단지를 선정할 건데요. 이 2가지만 일단은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이 적다는 뜻은 정부 입장에서 애초에 뽑아먹을 기부 체납분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재건축 사업성이 타이트하고 소유주들 단합이 아직 안 된 단지는 선도지구 후보에서 이미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2번과 같은 단지들이 선도단지에 베팅을 할 거면 비록 기부 체납할 부분은 적지만 단지가 압도적으로 단합이 잘 돼서 정부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딜레이 없이 재건축 진행을 잘 수행해주는 단지여야 하고요. 이마저도 만약에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사업성도 좋은데 단합까지 좋은 경우가 발생하면 아마도 이 선도지구 자리나 2번, 3번 이런 순서는 그 단지들에 넘겨줘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에 사업성이 타이트한 단지들은 처음부터 리모델링으로 가거나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단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른 단지들은 무언가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이 단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여야 이 베팅이 먹히는 베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으로 갈 거라면 혹은 3, 4번처럼 어차피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게 왜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냐면 그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 전세 가격 막기 위해서 순번 부여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2027년부터 정부의 이론적인 계획에 의하면 2027년, 28년부터 선도단지 2주 순번을 부여할 텐데요. 1번부터 뭐 분당만 해도 뭐 20 몇 번, 30 몇 번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 순서가 딱딱 끼워 맞춰져야 돼요. 27년에 얘 이주해서 들어올 때쯤 얘네 이주해서 여기 단지 기부 체납해서 공공으로 뽑은 단지에 들어가면서 이 이주수요 흡수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유기적으로 맞춰도 전세 가격 폭등을 막기는 힘들 텐데 이런 걸 최대한 유기적으로 맞출 텐데 보시면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기여분도 적은데 여기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저희는 여기서 이주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이주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다려. 이렇게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27년이 오기 전에 최대한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라면 최소한 2주를 이 앞전에 다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선도단지에 도전해 볼 만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차피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단지는 무조건 속도가 생명입니다. 대신 이때 이주가 진행이 돼서 이 공무원 3단지, 4단지 아파트처럼 이때 이주를 완료하고 이쯤에 들어오는 신축은 뭐가 되냐면 분당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모여있는 그런 곳에 이런 리모델링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구축밭에서는 거의 신축, 초신축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신도시에서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년차, 4년차 아파트가 돼도 주변 아파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돋보이는 신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1기 신도시에 비록 리모델링이지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리모델링 1호, 2호 아파트가 생기면 이 아파트들은 거의 신축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무원 3단지, 4단지를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의도했든 안 했든 2018년, 19년, 20년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는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된다는데 이미 이주를 하고 있네? 이젠 스탑할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어차피 가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단지, 4단지는 한동안 최소 2030년 초반, 2035년까지는 거의 신축 혹은 초신축에 가까운 대접을 받을 것이라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분당에 이 공무원 3단지, 4단지 말고 리모델링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단지도 있고 거의 이제 2주 가까이 온 단지들도 있는데요. 이런 단지들은 최대한 빨리 25년, 26년 안에 2주까지 진행을 시켜야 지나고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전략이 통한 개발을 진행한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 리모델링 아파트들에 대한 고찰과 개발 전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본이 없다 보니까 뭔가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잘 전달되어졌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반응이 좋으면 비슷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